미중 무역전쟁을 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발전 스토리를 간단히 서두어 보겠습니다. 1980년 문화 대혁명으로 개박살이 난 중국.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도합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이 잘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흑묘, 백묘론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은 외국의 자본, 특히 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거대해진 중국은 다시 새로운 중화 질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대1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말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야, 쟤네 너무 크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부터 막아. 트럼프 정부 초기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가장 큰 무역국인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며 역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무역전쟁은 두 나라 모두 타격을 입을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과 중국의 기업들 모두 더 많은 물건을 해외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팔려고 하니 세금을 매기고 물건 값이 더 비싸지니 물건이 덜 팔리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들의 소득은 똑같은데 물건 값이 비싸지니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과 기업들은 반대할 겁니다. 인민의 지지가 필요한 시진핑,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둘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협상의 진전이 없자 미국은 더 많은 관세와 함께 중국의 경제 구조 개혁까지 요구합니다. 중국의 기업법에서는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대부분 중국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경영권을 가진 중국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마 기업의 기술을 꿀꺽 먹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기술 탈취를 금지하긴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선 개인끼리 합의한 일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중국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외국 자본으로만 세울 경우 중국 시장에서 관시를 맺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기업법의 변화와 함께 차별적인 외국 기업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 주장하며 행정법령으로 이를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행정법령이란 그저 행정기관에서 법적 명령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의 법을 바꾸는 것보다 만들기 쉽고 수정하기까지 쉬우니 미국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중 양국의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 누가 이 무역전쟁의 승리자가 될까? 무작정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더 우세할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달러 세계 질서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불리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달러 보유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강대국이 보호무역의 길을 걷고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으로 성장한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무역량은 중국, 미국이 1,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제대로 싸운다면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살짝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몇 년 전 한국에서 미국의 미사일 체계 사드 도입으로 국내외적으로 난리 개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중국이 자신의 영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드 도입을 반대하고 한한령까지 발표하면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사드 도입 제안을 거부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드는 일부 도입되었고 한한령은 사실상 사라져 자연스레 중국과의 무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관계에서 만약 중국의 압박에 사드를 포기한다 하면 중국은 한국을 얘네는 조금만 건드려도 파트로 주는 거네?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에 한국은 계속 결정된 주장을 밀고 나가고 중국 또한 한국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정치계의 베테랑이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제 생각엔
국제관계는 한때 투닥투닥거려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물론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고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양국의 보호무역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무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춰 변화를 꾀한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을 더욱 강화한다면 어떨까요? 양국의 무역 의존도를 높여 경제 의존성을 갖추고 아무리 양국의 정부가 치고 받고 싸워도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다면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완성품의 시장보단 부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용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무역 현황을 보면 대부분 완성품이 아닌 부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아랫단계의 기술 부품부터 차근차근 국내 생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기술이 우리나라를 따라잡는다면 자연스레 우리의 무역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을 유지해가면서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어느 나라도 한국에서 강한 제재와 요구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품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삼성은 갤럭시 폰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보다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간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G20 회담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챙겨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협상은 진행되고 있으며 어긋난다면 다시금 무역전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예고했던 장면 중에서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왜 미국에게 제재를 당했을까?